장정진은 대한민국의 성우로서 1953년 1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했다. 1977년 TBC 9기로 입사했으나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KBS 15기로 분류되었다. 2004년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했고 2004년 불운의 사건으로 10월 11일 향년 51세로 사망했다. 성우 외적으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성우협회 이사,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제24대 KBS 성우극회 회장, 2003년부터 공주영상정보대학 연예연기과 겸임교수 등을 각각 역임했다. 장난기 있는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중후한 목소리를 넘나드는 능수능란한 연기, 거기에 웬만한 코미디언과 대결할 수 있는 순간적인 재치까지 보유한 놀라운 성우다. 수많은 팬들을 확보해 나레이션, 방송 진행, CF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던 인기 성우였다. 특히 SBS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인 SBS 인기가요에서는 네! 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로 많은 이들이 장정진을 따라하면 무조건 네! 라는 단어를 따라했다. 그 외에 성우 관련 단체 회장을 맡았다. 지금까지도 30대에서 40대 이상 세대들에게 아는 성우를 말해보라고 하면 장정진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생전 성우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인물이었다. 본래 목소리가 대단히 중후해서 무명 시절을 벗어난 후에 맡은 역이 80년대 드라마 전후, 형사 25시 등의 광고 나레이션이다. 오늘날의 말없이 소리만 나오는 광고와는 달리 내용은 조금 성인적인 드라마들, 광고 원고를 뜻하는 카피를 시적인 목소리로 읊는 대단한 능력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데뷔 시절부터 꿈꾸던 연기는 폼 잡는 역이 아닌 뽀빠이 연기였다고 한다. 나중에 투니버스판 뽀빠이를 맡아서 그 소원을 이루었다. 유머 1번지 시절부터 코미디 프로그램의 나레이션도 많이 맡았다. 특히 KBS 폭서클럽에서의 나레이션도 유명한데 엔딩에서 즐거우셨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라는 멘트가 유명하다. 개그맨 홍록기의 회고에 따르면 매번 코너가 끝나면 출연진들을 일일이 격려해줄 만큼 정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한다. 쇼 행운 열차에서도 나레이션을 맡았다. 2004년 초에는 표탐정의 추리와이드 코너에서 직접 출연해 연기까지 했다. 이런 코미디 프로에서의 활약으로 2003년 KBS 연예대상에서 최우수 성우상을 수상했으며 장정진이 사망하고 난 뒤 방영된 폭서클럽 방송분에서는 엔딩 후 장정진을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장 친했던 코미디언은 김미화였고 김미화가 기농 후 살고 있는 이천의 집 부지도 생전 장정진이 추천해준 곳이었다고 한다. 달려라 한이를 워낙 많이 재방송했는지 주로 한이 시리즈 홍두깨 선생님 역으로 유명하다. 특히 홍두깨 특유의 웃음은 음흉한 웃음소리의 대명사가 될 만큼 유명했다. 2002년 개그 콘서트 121회에도 2번 정도 나와 한이 역을 맡았던 코미디언 김지혜를 도와주었다. 다른 건 몰라도 영화 매트릭스에서 휴고 위빙이 연기한 스미스 요원 역에 이만큼 어울리는 성우는 전무후무하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KBS에서 방영된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에서 휴고 위빙이 연기한 앨런드는 성우 엄주환이 맡았다. 본인과 엄주환 2명 사후 휴고 위빙 더빙 대타를 16기 후배인 이호인과 31기 후배인 심승한이 맡고 있는데 캐릭터 자체 연기는 잘 살렸지만 장정진보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 외에도 영화 미이라2에서 조나단 카나한, KBS 외화 시리즈로 방영된 투명인간에서 후배 성우 홍시호가 연기한 주인공 투명인간과 같이 나오는 홉스 요원을 맡았으며 특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원피스의 주라클 미호크를 맡았다. 특히 미호크 대사 중 하나인 어리석구나 약한 자여는 대중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고 원판을 초월했다고 평가된다. 나중에 대원 미디어에서 방영된 원피스의 정상 결전편에서 맡은 성우들도 호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정진 앞에서는 대놓고 한 수 아래로 평가하며 장정진의 연기를 별격으로 예우할 정도이다. 대형 팬더에서 더빙한 특촬물에도 자주 등장했으며 서브 리더 계열 캐릭터를 많이 맡았다. 다만 광전대 마스크맨에서는 조역 전담, 대전대 고글5에서는 옐로, 초수전대 라이브맨에서는 블랙을 맡았다. 애니메이션에 처음으로 참가한 작품이 KBS판 하록선장으로 신인답지 않은 연기로 많은 팬들에게 인상을 주었다. 이후 프리랜서가 되어 주로 비디오용 특촬물에서도 발군의 연기를 보여줬다. KBS판 플래툰, 우주 삼총사에서 마당새 같은 연기, 하록, 요리왕 비룡 등에서 중후한 연기, 홍두깨 같은 찌질 연기 등을 넘나드는 능수능란한 연기자였고 가끔 토크쇼 게스트로서도 뛰어난 끼를 보여준 적이 있다.
더빙이 아닌 직접 영화에 출연한 적도 있다. 2002년 개봉한 긴급조치 19호에서 대통령 역할로 출연했는데 특이하게도 뒷모습과 목소리만 나왔다. 2004년 9월 13일 KBS 2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 촬영 중 송편 먹기 내기 코너를 진행하다가 장정진의 목에 송편이 걸려 결국 질식사로 이어지는 불운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의 여파로 결국 일요일은 101% 자체가 완전히 종영되었다. 2004년 9월 13일 오후 7시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현재는 KBS 아레나에서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 서브 코너 골목의 제왕 추석특집 방영본을 녹화 중이었다. 해당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형식의 먹는 내기 게임으로 여기서 장정진이 게임 진행 과정에서 송편을 급하게 먹던 중 송편이 호흡기를 막아 질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출연진 중 심건호가 하임리히법을 알았고 장정진의 증상을 한 번에 알아봤는데도 장정진은 괜찮다며 구토를 하러 화장실로 갔고 이후 장정진이 돌아오지 않자 심건호가 아무래도 걱정되어 따라갔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는 게 KBS의 주장이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시 제대로 된 의료진만 배치했더라면 장정진 본인도 별다른 거부 없이 진찰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건 기획자의 책임이 엄청났다. 다른 패널의 눈치를 보며 빨리 먹는 게임을 촬영하면서 목구멍이 막히기 쉬운 떡을 선정한 것, 마실 물, 응급처치반도 없이 기획했다는 것이 그러하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한 네티즌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고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고 9월 19일 장정진 성우가 항상 나레이션을 맡아왔던 SBS 인기가요에서도 당시 MC였던 김동완, 박한별이 사고 소식을 언급하며 쾌유를 비는 멘트를 하기도 했다. 일단 장정진은 늦게나마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많은 팬과 일반 대중들이 쾌유를 기원했지만 이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약 한 달이 지난 2004년 10월 11일 오후 6시 23분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질식 탓에 발생한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인해 결국 향년 51세로 별세하고 말았다. 장정진 사후 그의 시신은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안치된 후 빈소가 차려졌으며 10월 15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성우 극회장으로 연결식을 거행하고 9년 전에 영면한 선친을 모셨던 천안공원묘지에 같이 안장되었다. 해당 사건 이후 골목의 제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 즉각 종영되었으며 연예인 가학성 논란에 정점을 찍으면서 일요일은 101%도 더 이상 방송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종영하게 되었다. 일요일은 101%의 빈자리는 같은 해 11월에 여걸5가 이어받은 후속 해피선데이가 계승했다. 이 사건에 대해 스포츠조선은 장정진이 사건 발생 후 별세하기 전까지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일 때 의식을 차렸다는 오보를 내어 일부 사람들이 속았지만 이후 정정 보도나 사과 보도도 없었다. 더불어 안 그래도 침울한 장례식 때 관련 연예인과 담당자들이 왔다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든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여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 일부는 제명되거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방송사 측에서 보상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장정진에게는 별세한 그의 연말 2004년 KBS 라디오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이 주어졌다. 트로피는 아들이 대리수상했으며 대리수상했던 아들은 지금은 없어진 경기방송에서 당시 근무 중이었던 장주영 PD였다. 당시 장정진은 본격적으로 KBS 예능 등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려나가던 중이었고 국민 성우급으로 전 국민이 그의 목소리를 알 정도로 스타 중의 스타 성우였다. 만약 이때 어이없이 사고로 변을 당하지 않았다면 성우 배한성, 송도순, 장광처럼 여러 방송으로 출연할 수 있었고 성우 출신 방송인으로 한 획을 그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당장 그가 별세한 후에도 그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하는 연예인들이 넘쳐나는 걸 보면 그의 영향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게다가 호레시맨에서 같이 배역을 맡은 성우 김환진과 MBC 성우 극회 출신이지만 또 다른 레전드 성우인 김기현, KBS 성우 극회 출신이자 레전드 성우인 장광이 현재도 성우계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걸 보면 그의 이른 별세가 상당히 허망함과 동시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인과 절친했으며 당시 한국성우협회 부이사장이었던 이정구 성우는 장정진의 별세를 슬퍼했고 요즘 지상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지나친 시청률 경쟁이 이런 사태까지 가져오고 말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이정구는 장정진 성우가 담당하던 명탐정 코난의 유명한 탐정과 원피스의 주라클 미호크 배역을 맡았다. 이 때문인지 일부 팬들은 그의 뜻하지 않은 별세가 한국 성우계를 2010년대 들어 쇠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 영어 조기 교육 열풍과 2000년대 인터넷 다운로드 활성화, 2010년대 애니플러스 개국 및 넷플릭스나 라플텔 등 엔터테인먼트 OTT의 영향으로 한국 대중들이 외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에서 더빙보다 자막판을 선호하기 시작해 KBS 등 모든 방송사들도 이에 발맞춰 예능, 영화, 드라마에 성우의 기용을 줄여나간 것이 크다. 방송계 성우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특정인의 정책 방향 또는 특정인의 사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스타 성우가 늘어나는 것과 성우들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방송사의 여행 프로그램에서 빨리 먹기 게임을 강행한 적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해당 프로그램에 나온 빨리 먹기 게임 중에 떡을 빨리 먹는 게임은 없었다는 것이지만 단지 떡과 같이 점성이 강한 음식이 가장 위험할 뿐 애초부터 음식을 빨리 먹는 것 자체가 음식이 기도에 걸리기 쉬운 행동이며 굳이 기도 폐색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비만율을 높이기에 건강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방송분에도 먹던 걸 도로 뱉거나 사례가 걸려서 컥컥거리는 등 구시대적이고 더러워 보이기에 당시에도 반응이 나쁜 편이었다. 만약 2010년대 이후에 이랬다면 아예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전에 심의에 걸려 조기 종영되거나 다른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에 얽힌 문제들이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고 당시 방송국에는 제대로 대처할 의료진도 없었으며 마치 장정진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엉터리로 보도해 팬들과 동료 성우들의 분노를 샀다. 게다가 영화 슈퍼맨으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가 한국 시간으로 같은 11일에 사망했는데 장정진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해 보도한 것과는 달리 리브가 사망한 것은 더욱 비중 있게 다뤄 두 인물의 죽음에 대한 대우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소식은 1분 22초 동안 보도한 것에 비해 장정진 성우의 소식은 겨우 36초 단신으로 처리했고 KBS 8시 뉴스타임의 간추린 뉴스에서는 정확하게 겨우 13초 동안만 보도했다. 자신들의 과실을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수준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가 나레이션을 맡았던 SBS 인기가요 10월 17일 방영분에서 당시 MC 김정은, 박한별이 사망 사실을 알리고 명복을 비는 멘트를 했고 역시 그가 나레이션을 맡았던 KBS2 개그 프로그램 폭서클럽 10월 18일 방영분에서도 출연진 중 하나인 홍록기가 추모 멘트를 했다. 이후 폭서클럽 나레이션은 김영민 성우를 거쳐 이원준 성우가 맡았다. 당시 KBS 시청자위원 예능 분과에 참여했던 신순용 인간교육 학부모 연대 운영위원장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락 프로그램이 양산되면서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오락만 만든 것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시청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고 장정진 성우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했습니다. 장정진 성우님.